이 백운호수의 이 생태 탐방로가 큰 인기를 끌고 네.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둘레 길이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찾고 계신가요?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 백운호수 이제 주변에 식사를 하고도 마땅히 산책할 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백운호수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산책할 수 있는 생태 탐방로 약 3km 정도 구간이 됩니다. 네. 이것을 조성했는데 수도권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인근의 주민들이 이제 운동도 하고 특히 주말에는 또 수도권 이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호수도 보고 이렇게 힐링하는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백운 호수에 또 올해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전체 규모가 6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 찾아보니까 이 백운 호수의 크기가 한 32만 제곱미터. 네, 약 10만 평 정도 됩니다. 일산의 호수 공원보다 조금 비슷한 크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호수만한 공원을 새로 추가로 조성하신다는 건가요? 네. 어떤 계획이 어떤 겁니까? 네, 우리 백운호수도 옛날에 보면은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전답도 많고 피니라수도 많고 나대지도 굉장히 많았었고 약간 어지러운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곳을 저희들이 쭉 정비해서 대규모의 호수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의왕시에서 무민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무민이라고 하면은 핀란드 유명한 캐릭터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캐릭터인데 무민공원을 조성해가지고 특히 주말에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굉장히 노니는 좋은 장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이 백운호수 공원을 이제 대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한 2년, 3년 동안에 거쳐가지고 일단 수변 공연장도 만들고 대규모 잔디구장도 만들고 야생화단지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한 4월쯤에 이제 개방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쭉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호수 안에 음악 분수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동탄의 호수공원에 가면은 루나쇼라고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런 이제 음악 이 분수 쇼도 이제 이렇게 이 연출을 하고 해서 수도권의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음악 분수는 언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이제 계획을 잡고 그 전에 이제 호수 주변을 다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음악 분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원을 먼저 정비한 다음에 조성하고 난 뒤에 음악 분수를 만드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국토도시실장까지 역임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의왕시의 이런 이 자연경관 활용계획, 이 공원 조성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런 정책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그 백운호수는 당초에 그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변화돼서 그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그 시민 휴양 시설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시민에게 유용한 기능들을 이제 보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 가치를 잘 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호수 주변은 그 개발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였는데 이 지역이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혹은 수도권의 유용한 형태의 용도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백운밸리가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와 같은 이제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개발 과정에서도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 바라산의 녹지축 그리고 또 어떤 실개천 이런 그 어떤 전통적인 그 녹지 환경을 제대로 보존해 가면서 개발을 추진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호수 안팎에 그 이제 보행 데크하고 또 생태 탐방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않는 녹지를 조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백운호수 주변은 개발과 보전이 적절히 조화되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형태의 토지 이용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의왕시의 이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11월이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왕의 이 오전 왕곡동 일대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도권에는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수도권에는 항상 시기에 따라서 주택 공급 불안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민들에게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적인 정책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특히 주택 정책만 보면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은 주거복지 정책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때마침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개 개발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발 규모라든지 또 개발 시기라든지 또는 개발의 속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의왕의 오전동과 왕곡동이 우수한 입지로 평가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역에 약 1만 4천호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생활 여건이라든지 교통 인프라도 개선이 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과 연계가 된다면 명품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신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왕의 오전 왕곡동은 의왕시도 그동안 개발을 추진하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입주 규모가 14,000호면 이게 적지 않은 규모고 거의 미니 신도시급인데요. 어떻게 구체적인 개발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번 지난해 11월 5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신규 공공주택 확대 방안으로 공공주택지구로 4군데를 지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의 서초구, 경기도의 고양시, 의정부시, 그리고 우리 의왕시, 이 4곳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의왕시는 오전동에 오메기 말이라는 이제 자연물이 있거든요. 그게 포함이 됐고, 그리고 왕곡동 일대가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로서는 당연히 적극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57만 평 규모가 전부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이랬던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57만 평 규모의 부지에 1만 4천 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곳에는 오전천, 왕곡천, 왕림천 등 이제 친수 공간이 하천이 이제 친수 공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천을 잘 살리면은 굉장히 좋은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왕곡 이 오전 지구에 우리 의왕시가 위례 과천 이 선이 경전철 노선이 있는데, 이걸 우리 의왕시로 이렇게 연장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전 왕곡 지구를 또 관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앞으로 한 3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새롭게 이렇게 증가가 되면은 철도 구축망 계획에도 굉장히 좋은 이제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14,000호 규모면은 이 한 세대에 한 2.5명 잡으면 3만 5천 명 안팎 될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또 3, 4만 명이 유입이 된다면은 또 양질의 일자리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전 이 왕곡 지구에 의료 바이오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발표를 할 때 제가 의왕시장으로서 특별히 장관께 이제 건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단순히 이제 주거단지만 조성할 게 아니라 우리 의왕시를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의 첨단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해달라. 그래서 복합적으로 개발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은 이것에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가
굉장히 좋은 환경, 자연의 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건강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일자리, 그 첨단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기업 유치가 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그 전략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파트만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으면은 베드타운으로 전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도 이렇게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왕시가 그동안에 굉장히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 가밀 억제권역이고 그린벨트도 많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포일 이 숲속마을을 조성할 때 그곳에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인도군 IT밸리, 농협 IT 전산센터, 그리고 에이스 청계타워라는 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유치를 할 때, 기업들을 유치를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어떤 지원 정책을 썼냐면은 일단 그 기업들이 그 분양을 받을 때 이 특례 이제 보증을 써가지고 15권까지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 대출 이자를 기본적으로 시에서 도와줘봐야 뭐 1.5%, 2% 이 정도 했는데 우리 의왕시에서 3%, 3.5%까지 대출 이자를 차익을 보전해 드렸습니다. 3%포인트. 예, 3%포인트.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4%, 4.5%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추가로 이제 부담되는 게 1%, 뭐 1.5%밖에 안 되잖아요. 시에서 2.5%나 3%포인트를 3% 지원해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우리 의왕시의 첫 번째 산업단지인 이제 우리 의왕 테크노파크를 조성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테크노파크 조성할 때도 그 부지를 아주 저렴하게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기업들이 와서 지금 현재는 700개의 기업과 2,000명 이상, 2,7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상조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됐는데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비춰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제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금융 비용 같은 금융 것을 지원. 시에서 네. 또 지원해주고 네. 각종 혜택을 지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